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모두 재혼이십니다. 별 무리 없이 가정생활을 유지하시다가 얼마 전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재산과 땅을 상속받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부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입양했던 친자가 아닌 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등본을 떼면 저희 가족 밑으로 모르는 사람이 나오길래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예전에 다른 데서 데려와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지만 이혼 후 다른 데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낸 집에서 다른 호적을 가진 채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빈 호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저희 가족의 장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에 대한 합의라도 보려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문의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지금 찾을 수 없는 형제 때문에 상속시일이 늦춰지고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거 급하게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연락이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네.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하에 계속 늦출 수는 없겠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경찰이 만약. 아마도 이게 뭐 실종 신고나 뭐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계속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상속 신고 기한을 지키셔서 상속을 이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속세라든 이런 부분을 다 부담을 하신 다음에 네. 나중에 뭐 파양을 하든 뭐 실종 신고를 하든 부재자수 신고를 하든 이런 어떤 법률적인 결론이 나면 네. 그때 그걸 가지고 나중에 구상을 한다든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있다고 해서 계속 지연이 되면 거기에 또 가산붕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일단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리를 하고 네. 차후에 법률 방해가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또 정선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기한이 뭐 6개월인가 1년인가 예, 그렇죠? 네, 보통. 네. 알겠습니다. 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한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경찰이 좀 실종 신고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뭐 형제 자매도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실종 신고랑은 별개로 법원에 예. 실종 선고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 형제 자매 분이 상속인일 경우에는 네.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지금 찾을 수 없는 그분이 만약 결혼을 하셨거나 네. 또는 자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이 형제 자매 분들이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을 청구를 해서 예.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출입국 사실조회나 경찰서나 또 뭐 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뭐 통신사 이런 여러 방법을 활용을 해서 네. 이제 그 소재를 찾거든요. 근데 찾을 수 만약에 없다면 법원에서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을 해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 선임된 재산 관리인은 네.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다만 일반적인 그냥 보존 행위라고 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이 선임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처분 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약은 있지만 이 선임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거에 비해서는 큰 협조를 구할 수 있어서 반드시 그 부재자 재산 관리 선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배우자나 자녀라든지 자녀가 없을 네.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요청을 해서 네. 실종 선고가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 그분을 배제하고 이제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두 방법 모두 답답한 마음을 좀 풀 수는 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드렸는데 극적으로 또 이 형제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빈 호적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상속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SNS 상담을 보면 예. 전부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친자가 아닌 입양한 아들이 있는데요. 네. 입양이라는 거는 사실 입양을 통해서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양아들한테도 상속 권한이 주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종 선고가 되면 사망한 거를 5년 뒤에 간주됐기 때문에 네. 나중에 뭐 예. 어머니라든지 다른 자제분들의 이제 상속권이 되는 거고요. 네. 나중에 빈 호적이라고 해서 나중에 파양 뭐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해서 파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상속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소급표가 없습니다. 파양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또 중요한 내용이네요. 들어보니까. 또 5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다리다가 좀 늦춰진다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깐 불이익이 있다 좀 잠깐 네. 언급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기간에 대해서 체크하는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때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 상속을 받기를 원하시는 상황이라 이 3개월의 제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일단 뭐 안내드릴 필요는 없는 내용인 것 이미 같고요. 지났으니까요. 네. 예. 또 불이익이 또 다른 부분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상속 등기를 하는 기간에 네.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느냐 네. 또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에 대한 어떤 신고를 하고 나서 세금을 부과받을 때 그 기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상속 등기를 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늦게 지체되어서 신고를 하더라도 등기를 하더라도 전혀 가산세나 어떤 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없어요. 네,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상속세에 있어서 세금은 이제 그 원인이 발생한 즉시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6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액수가 좀 큰 편인데 예. 무신고 가산세라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그 20% 무신고 가산세가 그래요? 20%나 되고 또 네. 그뿐만이 아니라 지체되는 날마다 네. 일자별로 0.03%의 가산세가 또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태라 네. 6개월이라는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르게 조치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형제분도 찾으셔야겠지만 아까 네. 말씀해주신 방법들을 지금 진행하셔야 늦지 않게 신고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가족분들과 상의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